꼬마 빌딩 한 채만 사면 부자 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체크리스트 없이 덜컥 구매했다가 실패하는 경우가 90%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빌딩은 변수가 아주 많기 때문입니다. 찾는데 임차인이 안 나갈 수도 있고 리모델링 비용이 2배 이상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1조 원 이상의 빌딩 거래 경험을 통해서 최대한 안전하게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경부터 꼬마 빌딩이라는 이름이 생기고 투자자가 급속히 늘기 시작했는데 초기에는 아파트 투자자들이 많이 넘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꼬마 빌딩에 대해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늘고 있는데요. 그 이유 자체가 사실은 땅에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요. 자체적으로 개발을 할 수 있다, 리모델링을 할 수 있다, 이게 다른 부동산 투자 상품에서는 찾을 수 없는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나 오피스텔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수동적이고 수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고요. 꼬마 빌딩은 상대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품이 아닌가 합니다. 실제로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는 제가 사서 들어가서 전세를 놓는다든지 이런 거 외에는 할 게 없어요. 그냥 그대로 유지가 되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꼬마 빌딩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는 내가 매입을 해서 어떻게 개선을 할 것이냐, 같은 빌딩이라도 어느 임차인을 넣느냐에 따라서 실제로 빌딩 가치가 달라지기 때문에 조금 더 공격적으로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품이기 때문에 더 좋아하고 인기가 많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꼬마 빌딩뿐만 아니라 모든 빌딩의 가장 큰 리스크는 공실입니다. 이 공실이라는 것은 실제로 수입이 발생을 하지 않는 건데 비용은 계속 들어가요. 우리가 택시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택시에 손님을 태우고 가야 우리가 요금을 받는데 계속 빈 택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값 들듯이 건물도 임차인이 없으면 비용이 발생 안 할 것 같지만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공실 리스크가 빌딩에게는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꼬마 빌딩뿐만 아니라 부동산은 무조건 입지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꼬마 빌딩도 마찬가지로 입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입지와 함께 검토하셔야 될 게 바로 매입 시기입니다. 모든 부동산은 사이클을 타고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성장을 하고 언젠가는 수축이 됩니다. 내가 어느 시기에 사느냐에 따라서 향후 4년, 5년간 올라갈 것인지 아니면 어려운 시기를 겪을 것인지 판단이 되는데 부동산 시기는 지역마다 다르고 상권마다 다릅니다. 지금 서울 시내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화랑기는 아니지만 성수동이라든지 압구정 로데오는 화랑기를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딘가는 침체하고 있고 어딘가는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사려는 지역의 부동산 사이클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주의하는 것이 참 중요해 보입니다. 입지라고 하면 사실은 지하철과의 거리가 첫 번째라고 보면 됩니다. 대중교통수단이라는 것이 버스도 있고 택시도 있지만 지하철의 역할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지하철역에서 과연 얼마나 떨어져 있느냐가 입지의 핵심을 결정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이 지하철역에서 현장까지 가는 편의성입니다. 거리가 멀다고 하더라도 평평한 평지라면 사실은 걷기가 편하세요. 근데 경사길을 올라가야 된다면 그게 단 100m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힘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한번 보셔야 되고요. 그럼 마지막으로는 밀집도를 보시는 게 아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밀집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지역에 어떤 상품들이 모여 있느냐를 보는 겁니다. 압구정 로데오 같은 경우에는 상가가 모여 있는 지역이고 테헤란로는 업무시설이 모여 있는 지역이고 그 이면으로 가면 빌라나 다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빌라나 다가구가 모여 있는 지역에서는 빌라나 다가구를 사야 맞는 거고 업무시설이 있는 데는 업무시설이 맞는 거기 때문에 입지를 선정할 때 이 지역은 뭐가 주력 상품인지에 대해서도 잘 판단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구매자들은 싸게 사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들을 합니다. 그리고 건매라고 하면 무조건 선호하는 경향도 있으시고 그러시는데 제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려보면 지하철역에서도 도보 한 3분에서 5분 정도 걸리고 평지에 접근성도 좋았어요. 그런데 1년이 지나도 안 팔리는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매 금액도 200억에서 150억으로 떨어뜨렸지만 안 팔려요.
그게 왜 그러냐면 리모델링을 하셨는데 리모델링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전용 면적이 50평 정도 되는데 가운데 기둥이 3개 있다든지 리모델링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이 청고의 문제, 이런 것들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싸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임차인을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임차인이 선호하지 않는 건물은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사지 못하는 거죠. 대출을 결정을 할 때 가장 먼저 봐야 하는 것은 임대차 현황이세요. 이 건물에서 수입이 얼만큼 나오는지가 실제로 내가 얼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임대차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장기적으로 보장이 되어 있느냐가 실질적으로 내가 대출을 받는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혀 그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대출이 많고 적음에 매수자가 사고 안 사고를 결정하는데 영향은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수인은 새로운 은행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습니다. 매도인은 잔금날 매수인이 주는 금액으로 대출을 끄고 나머지 금액을 가져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레버리지는 일반적으로는 대출이세요. 그래서 대출을 얼만큼 쓰느냐 요걸 가지고 레버리지를 활용한다라고 말을 하는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전세 자금을 사실은 레버리지로 활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즘같이 고금리 시대에는 공동투자도 많이 합니다. 공동투자 자체도 상대방의 투자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리모델링이나 신축을 할 매물들을 찾을 때 가장 주안점을 보는 게 임차인 명도 문제입니다. 임차인 명도가 최근에 법이 강화되면서 10년 동안 임차인의 권리가 생겼기 때문에 임차인들을 어떻게 내보낼 것이냐 가 가장 중요한 이슈로 많이 떠올랐고요. 이거는 매도인이 할 수도 있고 매수인이 할 수도 있고 중개인이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대부분 매도인이 해주는 경우가 가장 많고 가장 자연스럽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임차인 명도가 결정되고 매매가 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건축사와 시공사 이렇게 쭉 물리적인 건축을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전에 실질적으로 준공을 하고 나서 임차인을 어떻게 찾을 거고 어떤 금액의 임대를 놓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한번 심각하게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말을 믿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 부동산이 말하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거래를 성사시켜야 되기 때문에 조금 과장이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정확히 확인해 보셔야 실제로 사업 수익을 만들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법에 의존하는 건데 가급적 법까지는 안 갔으면 하는 게 저희들 바람입니다. 감정 상하지 않게 서로가 잘 합의하는 게 1차적인 거고, 법적으로 간다면 서로가 시간 낭비, 돈 낭비가 되기 때문에 가급적 그 전에 마무리 하시기를 저희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공실이 발생하면 임대료를 떨어뜨리는 게 첫 번째입니다. 아무래도 수요가 있는 지역에서 그게 안 된다라고 하면 다른 경쟁 상대와 가격 경쟁에서 밀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공실이 발생을 하면 옆 건물이랑 경쟁을 해야 되는데 옆 건물에 우리는 일반적인 렌트 가격만 알고 있는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실제로 진행을 해보면 렌트 프리도 주고 TI라고 해서 임차인한테 시설 비용을 지원해 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까지 면밀히 파악을 하셔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시를 해야 되고요. 그런 경우들이 좀 많으세요. 임대인들께서는 임차인이 자기들 취향에 맞게 인테리어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건물 자체를 약간 허름하게 있는 상태로 임대를 놓으시려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실이 발생하면 그러지 마시고 임차인들이 와서 책상만 놓고 파티션만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인테리어를 깔끔하게 해 주신다면 가격 내리는 것보다 더 효과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해보면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꼬마 빌딩 시장이 지금은 굉장히 투명해져 있고 모든 계약서가 다 오픈되기 때문에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가끔 발생하는 경우가 뭐냐면 건축물 대장상에는 불법 건축물이라는 타이틀이 없어요. 찍혀 있지가 않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불법 건축물인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불법적으로 정축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향후에 만약에 구청이나 이런 데서 발각이 되게 되면 원상 복구를 해야 되고 페널티를 물어야 하는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그런 경우가 아니면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물리 실사라고 하는 걸 통해서 하는데, 실제로 우리가 받은 도면하고 현재 있는 건축물하고 동일한가에 대해서 투어를 하시면서 조금 상세히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란다 같은 경우에 뭐 위에 지붕이 다 쳐져 있고 벽면이 다 막혀 있다면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빌딩을 많이 접해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꼬마 빌딩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두려워하고 공부를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해보시면 꼬마 빌딩을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임대차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시스템화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실질적으로는 경험해 보셔야 더 많은 걸 배우실 수 있으세요. 밖에서 공부하지 마시고 실제로 진행을 해보시면 훨씬 더 편안하게 진행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동영상 보시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영상을 통해서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ERA 코리아 권기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